지금 일본의 소위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아마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잘 넘어가면 제2의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일종의 제2의 도약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그 소재부품 특별법이 일몰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상설법으로 바꾸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판로처가 없는데 수백억씩 R&D 투자하기도 그런 상황이라 제2의 도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수평적 상생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이 자선하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그야말로 정부의 지원 혹은 그 세제 혜택의 방향 이런 걸 잘 선택하지 않으면 제2의 도약이 또 허송세월 될 수 있거든요. R&D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제2의 도약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여야 뜻을 모아주시고 충분한 예산을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중소 중견기업의 부품 소재 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수평적 상생 협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시행하는 부품 소재 분야의 R&D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협력하는 공동 R&D, 또 구매 조건부 R&D, 그다음에 개발된 제품이 신뢰성 평가와 성능 평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같이 감안하는 그런 R&D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그 기후 변화가 기후 변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기후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차관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올해 기후 변화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2050년까지는 완전 탄소 제로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늦었던 나라입니다. 덴마크나 독일이나 스웨덴에 비하면. 근데 심지어 영국마저도 이제는 석탄을 제로로 하고 원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데 비하면 3차 애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에서 35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7위 국가인 대한민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야당에서 탈원전이나 혹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국가가 가야 될 길, 지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그렇게 모면하는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기후변화 지금 워낙 심각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영국도 최근에 제가 영국에 이제 회의차 갔을 때 석탄 발전소 전체를 다 끄는 그런 실험적인 계획도 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저희가 늘려나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가 전력 수급계 수립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담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아리백 캠페인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이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LG 화학은 BMW의 납품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납품해라. 삼성 SDI도 BMW부터 같은 제안을 받았고요. SK 하이닉스도 애플사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물건을 납품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재생에너지를 100% 생산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 아니면 이제는 사실상 수출길도 막히는 상황까지 곧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부가 녹색 요금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녹색 요금제와 소위 PPA를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백 관련해서 녹색요금제 통해서 일단 구현하고요. PPA는 일부 우려도 말씀을 오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3자 PPA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요 3차 애기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집주정 에너지는 당연히 국가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배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형적인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계획을 보면 여전히 지방과 협력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 중앙이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로 치면 기초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계획, 배분하는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늬만 광역 단위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초 단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정말 공감하고요. 분산형, 분권형 에너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자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발전소를 지을 때 계획 입지 제도를 지자체가 입지를 정해서 주민 수용성을 검증한 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지자체 주도의 어떤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법 현재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조기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서 조만간 이제 지자체들로부터 조성계획을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한 지정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분명히 그 책임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